수급을 좀 보자면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디에 둘까요? 한 5일째입니다. 지금 5일째 좀 올라도 될 만한 자리인데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삼성전자로 가보겠습니다. IT주 중에서, 글로벌 전체 IT주 중에서 최강자가 되겠고, 또 대한민국 대표주입니다. 시가총액 20%를 차지하는데, 오늘 좀 중요한 자리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라는 어떤 변수를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상으로 삼성전자가 아마 가장 약점이 적은 종목일 겁니다. 다 인정을 하실 것 같고요.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급증이었죠. 또 경쟁자 또 애플을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죠. 하드웨어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글폰이 아니라 자체 OS인 또 타이젠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을 매도했죠. 과연 어떤 요인이었을까? 이런 삼성전자를 3천억을 하루에 매도를 했다는 것은 바로 환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환율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힘든 정도의 어제 매도세를 기록했는데, 전체 5천억에서 3천억이니까 매도액의 거의 한 60%인가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시총 비중이 20%인데 60%를 매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바로 환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제의 그 금요일도 그랬었고, 어제 삼성전자의 매도라는 것은 어떤 삼성전자라는 개별 종목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주로서의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이다. 왜? 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외국인의 어떤 환율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해서 삼성전자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제가 환율을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표현이 제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환율, 위쪽이 원엔 환율이 되겠고, 일본과의 경쟁 관계를 나타내는 원엔 환율이 되겠고요. 굉장하죠? 폭포수처럼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원엔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엔 환율이 되겠는데, 전체적인 우리 이 원화의 가치 같은 경우는 2008년의 위기 급등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띠고 가는 국면이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2010년, 이쪽이 2010년인데 원엔 환율 보시면은 2010년의 어떤 저점, 자, 여기를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옵니다. 참 드라마틱한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통과될지 바로 또 이렇게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반등 구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2011년의 어떤 저점을 한 1,050원 정도 근처겠죠. 자, 여기를 터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환율의 변수 지점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맞물린 환율이 대단히 미묘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고, 일단 우리 시장이 진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차트 보여주시면서 아무튼 이 환율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최근에 상당히 거세게 나왔는데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 오늘 업종별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어졌었던 것은 일단 금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 갑자기 많아졌죠. 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그냥 팔았던 대로 한 2천억 정도의 매도 정도 많아도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오늘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매도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지금 매수가 14억 정도 잡히는데 매도세 둔화로 보는 게 맞겠죠. 일단 환율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국면이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철강, 유통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금융, 운수, 장비, 통신, 운수 장비라 그러면 자동차와 조선주가 되겠죠. 자, 그런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외국인 매수 종목을 보니까 신한지주가 보이고요. 금융주 많이 보이죠. 최근에 기아차가 보입니다. 또 삼성중공업 보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 보면은 특징적인 게 실적 얘기도 있고 건설주가 많이 잡히죠.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현대건설, 대림산업 같은 종목. 자, 건설주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세 같은 경우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국면.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오늘 700억 원대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부터 해서 중요한 게 기관 같습니다. 대단히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보통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기관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은 만약에 환율 같은 경우가 약간의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환율의 어떤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종목 대안주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았는데 이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해서 조금 예민하게 보실 필요 있는데 오늘 기관들의 매도 업종을 보니까 금융업종이 보이고요. 또 전기, 가스, 화학, 통신 쪽의 매도가 보입니다. 약간 보이네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매수 쪽에 치중을 많이 했던 종목에 보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지속될지 그런 쪽을 상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을 보니까 운수 장비가 보이고요. 유통, 역시 건설 매수가 보이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보입니다. 삼성전자 매수 종목이 보이고 삼성물산 올라와 있죠. 또 GS건설, 건설주들 다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와 현대차도 잡혀 있으면 지금은 환율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낙폭 과대했다는 어떤 메리트를 저울질 하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예민하게 어떤 변곡점이 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후까지 철저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기관의 매수 종목을 좀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따라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따라가는 것보다요, 매수보다도 일단은 중요한 게 좀 제가 예민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좀 수혜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잘못하면은 또 반락할 수 있는, 급락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지 않기 위해서 업종별 예민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볼 때 이 환율에 의해서 또 수혜주들이 갑자기 또 피해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달리 다른 쪽에 수급되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주와 피해주와 환율이 있었는데 이게 기관들이 어떻게 오늘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